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주요 정상들은 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겁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누적 설치량을 확대하는 내용에 합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해상풍력의 설치량은 현재 대비 7배 정도를 늘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비 3배가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프상으로 볼 때는 태양광이 조금 더 그래프가 뻗어 있긴 한 모습이지만 성장성으로 볼 때는 해상풍력의 성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최근 배터리주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IRA 법안에 더해서 해상풍력의 태양광 설치에 관한 보조금 지급 내용이 담겨 있는 데다가 유럽연합의 화석연료 탈피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G7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량 제시가 국내 태양광과 또 풍력 기업들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역대 최고 비율, 다가오는 친환경 바람인데요.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바람이죠. 친환경에 관한 부분,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 철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가장 강하고 그런 가운데 원자력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맞췄던 것은 새로운 스타 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또 관점으로 자, 태양광과 풍력 역대 최고 비율이다. 다가오는 친환경의 바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친환경 설치를 계속해서 가열차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신재생 관련주들도 잘 가는 건지 이 부분 체크해보고 마지막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마인드만큼은 다 돌아선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이 화석연료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쪽 그러니까 신재생 쪽과 원전, 그러니까 전력 쪽이 좀 많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이 주도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좀 부족하죠. 네. 오늘도 이제 이 전력 설비 쪽이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쪽은 사실 전력 인프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전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쪽은 아직까지는 사실 약간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과연 이렇게 계속 심심할 건가, 움직이지 않을 건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조용하기는 한데 시장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가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올해 이제 이 태양광과 풍력의 이 에너지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보게 되면 윈드 앤 솔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12%이 글로벌 전력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초록색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초록색 부분이 지금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계속해서 이제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량도 역대 최저다라고 하면서 올해 전기, 작년 전기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이제 전력량이 가장 역대 이제 최고로 깨끗한 그런 이제 전력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역시나 꾸준하게 풍력과 태양광의 사용 비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일단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량이 1년 새 이제 24%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러한 이 발전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중국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워낙에 이제 태양광 쪽에는 이 비중이 굉장히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선도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 쪽에는 완전히 이제 이 중국이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최근에 풍력이 그래도 조금씩 시장에서 움직였었으니까 그렇죠. 태양광이 좀 많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왜 이렇게 이제 못 움직이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의 지금 현재 원가를 보게 되면 이제는 화석 발전보다도 어느 정도 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화석 발전보다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지껏 재장 단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게 화석이 쌌기 때문인데 그렇죠.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태양광 단가가 지금 사실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태양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라든지 부품들이 많이 싸지고 있어요. 중국이 워낙에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물량을 그냥 우르르 다 부어버리고 있기 공급이 때문에 많은 거군요. 예, 공급량이 네. 많아지니까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뭐 OCI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웨이퍼 가격 중국에서 이제 뭐 네네. 내려간다라고 해가지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그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워낙에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태양광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단가가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이제 네. 계속 싸지면서 이제 화력 발전보다도 어느 정도 단가가 싸지고 있다. 경쟁력이. 그래서 네, 태양광이 결국에는 이 중요도가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가가 네. 많이 싸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태양광 공급 체인을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내겠다.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이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미국, 유럽 이 태양광 3국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에.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600기가와트를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이 깔아놓은 게 60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더 깔겠다라는 거죠, 태양광을. 속도를 엄청 붙이네요. 예, 엄청나게 이제 더 깔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까지 발전량 중에 35%를 태양광으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태양광에 대한 발전 속도 그리고 발전량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이 2030년까지 추가로 깔아야 되는 용량이 300기가와트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의 발전량을 가진 나라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완전히 중국을 따라잡겠다 태양광 쪽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따라붙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태양광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유럽, 미국, 중국 하면은 1,300기가와트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깔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난해 중국이 깐 총량이 80기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이 성장도 그리고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왜 이렇게 이제 못 움직이냐라고 봤을 때 네. 일단 태양광 밸류 체인을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악재인가요? 태양광이 폴리실리콘 웨이퍼 이제 모듈 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이. 예, 구성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9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네요. 네,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웨이퍼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싸지고 이제 OCI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에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웨이퍼 쪽에 투자 안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져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웨이퍼 쪽으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다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앞으로는 이제 셀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셀이 결국에는 전지예요. 그렇죠. 이제 수소 전지, 연료 전지 이런 거 할 때 전지인데 이제 전력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웨이퍼랑 두 개 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태양광이 좀 주목을 못 받을까 이렇게 좀 봤더니 3월에 중국에 가장 큰 셀 그리고 모듈 기업인 융기 실리콘 자재라는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요게 미국에 세워졌어요. 3월에. 이러면은 네. 원래 미국이 생각했던 IRA 법안과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 IRA 법안이 원래 중국을 떼놓는 거였잖아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적진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네요. 중국의 윤리 실리콘 기자재가 갑자기 이 미국 현재 이제 세워진다. 네. 요거는 IRA 법안에 전혀 이제 부합하지 않는 건데 네. 속사정을 봤더니 지금 IRA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들이 지원해주기로 한 게 총 한 1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목표치가 2030년까지 300기가와트인 건데 네. 이걸로는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 기업이 들어와 줘야지 채울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결국 손을 빌려야 태양광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죠. 네. 워낙에 이제 뭐 광물에 대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제 공급 체인을 다시 한번 꾸려간다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제 이 견제가 가능한 네, 네. 건데 태양광 태양광 쪽은
중국이 워낙에 손을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애초에 이 지금 현재 목표치로 잡아놓은 이러한 네. 발전량을 이루려면 네. 중국의 손이 결국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네, 하나솔루션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양광에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 봤더니 태양광 쪽은 지금 현재 흐름이 약간은 좀 이 중국 쪽에 다시 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바람이 불게 되면 워낙에 단가도 싸고요. 공급량도 워낙에 또 많기 때문에 사실 중국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번 IRA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건 중국을 완전히 견제한다, 떼놓는다라는 부분이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훨씬 수혜를 더 잘 받겠네요.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네.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얼마나 견제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어찌됐든 중국의 손을 어쩔 수 없이 빌리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 어찌됐든 여러 가지 공급망을 펼쳐놔야지. 자리 잡는 데까지는 네. 우선 중국한테 IRA, 쓰고. 네, 그래야지 이제 IRA 그렇죠, 법안이 그렇죠. 남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공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당분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풍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현재 풍력 쪽은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은 세계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태양광은 중국이 지금 현재 워낙에 점유율이 큰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특히나 CS 윈드나 CS 베어링, 그러니까 CS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IRA 세제 혜택 마찬가지로 받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육상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가 이번에 이제 5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제 혜택 받는 게 AMPC라고 하거든요. AMPC. 예, 그런데 이제 AMPC가 이번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2분기 말 정도. 네. 이때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공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CS 윈드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진행을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AMPC 수혜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 증설을 가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일단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은 증가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 풍력 쪽에도 지금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이 상당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이 차이점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태양광은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듯하다가 계속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목받으면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움직여지는지, 수주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와지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도는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태양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제일 궁금했을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태양광도 좀 다각화가 되고 우리 기업하고 또 연관성도 좀 높아져야 그것도 수익으로 또 가는 건데 너무 중국이 틀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배경이 다른 풍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관련주들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연관성을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는 어찌됐든 신재생 쪽은 강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 그림. 예, 예. 지금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네. 있잖아요.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 쪽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원전 쪽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기자재 쪽들, 뭐 이제 일진파워나 G2파워 같은 이런 안내 드렸던 종목들. 네. 그다음에 이번에 2차적으로는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상태에서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풍력과 태양광 쪽이 될 텐데 네. 사실 지금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솔루션이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기업 분할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태양광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SDN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OCI는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역시나 이제 선별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잘 받아줘서 간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좀 개별적으로 OCI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이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수혜받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단가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하면 움직였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태양광 쪽에는 저는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수급으로 봐도 기관만 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은 그렇게 매력도가 느껴지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풍력 쪽을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네. 지금 CS 윈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항상 이 65,000원대에서 7만원 중반대 정도까지 박스권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을 이탈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금요일 날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을 돌파만 잘 해주면, 이 고점 구간만 돌파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이제 다음 구간에 한 8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풍력 쪽은 지금 현재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흐름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 CS 그룹 중에서는 윈드만 보면 돼요. CS 윈드랑 그 다음에 이제 CS 베어링이 있잖아요. 근데 홀딩스까지. 보통 이제 네. CS 윈드는 덩치 큰 네, 이제 네. 시장 태양광 풍력 쪽을 좀 주도하는 종목. 베어링은 약간 이제 속하면서 따라가는 종목군으로 봐야 될 것 같기 그렇게 때문에 봐야 되는군요. 예, CS 윈드 가면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네, 네, 해주면 네. 될 것 같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오, 잘 가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울 만큼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 CS 윈드가 조금 더 쳐준다라고 하면 네. 이제 이 순서대로 CS 베어링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이 풍력 쪽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일단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바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졌으니까 투자 연결하죠. 전략으로 좀 네. 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 결국에는 지금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이 큰 흐름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네. 그래도 풍력 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풍력 쪽이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받으니까 네. 그래서 풍력 쪽이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팁 혹은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역시나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뭐 이 원전 쪽도 마찬가지고 네. 태양광이나 풍력 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대장주들이 움직여 줄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이 좀 강하게 움직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CS 윈드가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의 글로벌적인 상황,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풍력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확실하게 올해의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IRA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적인 점유율,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확실히 조금 더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CS 윈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풍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되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점. 네. 그러면은 수급 들어갈 때, 수급 이제 강하게 들어가면, 대장주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면, 그때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움직일 때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태양광이나 풍력 쪽은 다른 종목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장주만 보시면서 수급 강하게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좀 발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그나마 좀 풍력 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풍력 쪽에, 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져나가는 구간은 아니고 이제 대장주 CS 윈드나 CS 베어링 쪽에 조금 더 이제 몰려 있으니까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는 CS 윈드 쪽 말고는 지금은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 시기상조예요. 예, 그래서 풍력은 CS 윈드 쪽만 당분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 솔루션 가져야지 또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태양광 쪽도 하나 솔루션 보시면서 대응을 꾸려 나가시고, 지금은 조금 더 CS 윈드 쪽이 무게감이 있고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의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종목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갑자기 뭔가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두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이번 주 강세와 수급주 파악하기인데 어떠한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십니까? 일단은 장 마감 직전에 한번 네네. 종목들을 싹 볼 겁니다. 아, 종목들을 싹 보고 나서 네네. 이제 이번 주에 강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또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네. 나는 이번 주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에 갈 건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주에 항상 주초에 뭔가를 만들고 후까지 끌고 간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김영일 전문가께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